자, 먼저 이제 20대에서 30대 정도에서 하안검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60대에서는 하안검 수술을 하지 않고 결막을 통해서 흉터 없이 눈밑지방 재배치만 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40대에서 50대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어중간한 나이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한바른 원장입니다. 제가 하는 수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눈밑에 관련된 수술인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눈밑 수술에 관련된 이제 문의나 질문들이 채널을 통해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를 뽑아보았는데요. 이제 눈밑에 이제 나이 든 모습이 좀 느껴지고 눈밑 지방이 튀어나왔을 때, 젊었을 때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 되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 하안검 수술을 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보통 한 이제 40대에서 50대 정도에는 내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는 게 좋을지 혹은 이제 하안검 수술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는 게 좋을지 하안검 수술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수술 방법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들을 알아보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외에도 뭐 장점만을 취합했다고 하는 요즘 많이 얘기하는 뭐 듀얼 하안검 혹은 이제 라이트 하안검 이런 수술 방법들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20대에서 30대 정도에서 하안검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제 눈 안쪽에 이제 결막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 방법을 통해서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장점은 무엇인가요?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죠. 반대로 60대에서는 하안검 수술을 하지 않고 결막을 통해서 흉터 없이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눈밑의 재수술이 아니라 처음 받는 수술인 이상은 거의 90% 이상 하안검 수술이 필요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수술 방법의 차이를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를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피부 처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수프라고 불리는 지방 덩어리의 처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 처짐은 사실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고 사실 차별 없이 누구한테나 생기게 되죠. 이제 눈밑이 나이가 드는 모습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보통 한 30대에서 40대 정도가 되면 먼저 눈 밑에 있는 경막이라는 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눈 안쪽에 숨겨져 있던 지방들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고요. 이때는 사실 피부 처짐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밑에 눈물꼬랑이라고 불리는 동그랗게 패인 주름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눈 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앞광대에 있는 이 지방 덩어리가 쭉 하고 밑으로 처지면서 동그랗게 눈물꼬랑이 생기게 되는 거고 눈밑 자체가 약해지면서 감춰진 지방이 튀어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 피부 처짐이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실 피부가 처져도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눈 안쪽에서 지방이 볼록하게 밀고 튀어나오니까 피부가 마치 좀 더 탱탱해진 듯한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고요. 그것보다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 자글자글한 주름들이 생기게 되면서 피부 처짐이 좀 더 나타나게 됩니다. 자, 눈밑보다 더 아래에 있는 이제 지방들도 처짐이 계속적으로 심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눈물꼬랑이라는 주름만 생기는 게 아니라 지방 덩어리가 뭔가 분리된 것처럼 울퉁불퉁해지고 지방 덩어리들 살들 사이로 쑥 하고 이제 선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 인디언 주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름들이 생기면서 볼살 모양 자체가 어렸을 때는 동그랗게 덩어리처럼 모양이 잡히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점점점 울퉁불퉁해진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원래 있던 자리로 뭔가 복귀시켜주는 것이 눈밑 수술의 핵심인데 눈 안쪽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흉터는 남지 않는 장점은 있는데 결정적으로 피부 처짐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부라는 것은 늘어진 만큼 어느 정도 잘라내고 리프팅을 시킨 상태로 봉합을 해줘야 되는데 눈 안쪽으로 한 이상은 사실 피부 처짐을 해결할 방법이 없겠죠. 자, 두 번째로 눈 안쪽으로 수술을 했을 때는 사실 수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수술할 때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제 수술 시야라고 하는데 수술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앞볼 처짐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프라는 지방 덩어리거든요. 수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앞볼살, 이 지방 덩어리는 사실 하나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 볼살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마치 빌라 한 동에 원룸이 막 앞뒤로 있고 위층 아래층으로 여러 공간이 있는 것처럼 이 지방 덩어리도 여러 구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피부도 좀 탄탄하고 볼살도 이제 볼륨
볼륨이 좋으니까 한 덩어리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서 살이 탄력을 잃으면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방 덩어리가 이제 구역구역마다 조금 더 무게도 다르고 처지는 방향도 조금씩 달라지면서 중간에 주름도 생기고 경계 자체가 조금 더 명확하게지는 거죠. 자, 이제 수프라는 것은 이런 이제 앞볼살에 있는 여러 가지 지방 덩어리 중에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치 자체는 조금 눈동자를 중심으로 했을 때 살짝 바깥쪽, 그리고 볼살로 했을 때 아래쪽이 아니라 살짝 위쪽에 있는 이 지방 덩어리예요. 자, 하안검 수술을 하면서 이 지방 덩어리가 처져 있게 되면 원래 위치대로 리프팅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늘어나 있던 지방이 좀 당겨서 올라오니까 볼살이 좀 더 팽팽해지고 앞볼살이 위로 좀 더 당겨지면서 좀 더 애교 있는 느낌, 살짝 동안인 듯한 느낌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경우, 첫 번째 피부 처짐, 두 번째로는 지방 덩어리의 처짐, 이 두 가지가 심하게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보다는 하안검 수술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안검 수술의 지속 기간은 사실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눈밑 지방을 좀 해결하고 앞볼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처음에 설명드렸던 변화들을 좀 더 깔끔하게 수술로 해결을 한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환자분들마다 최소한 10년 정도는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속 기간도 어느 정도 최소 10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 기간이 뭐 10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보통 성형외과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 눈밑 수술, 특히나 이제 하안검 수술은 재수술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나 혹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 40대 때부터 눈밑이 좀 신경 쓰였는데 이거 나는 재수술 안 하고 뭐 평생에 한 번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이 수술 자체를 뭐 5년 뒤로 미뤄야 되나? 10년 뒤로 미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눈밑 수술은 최대한 뒤로 미룰수록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걸 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사실 성형외과 전문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눈 밑이 됐건 뭐 쌍꺼풀 수술이 됐건 안면 거상 수술이 됐건 재수술이 쉬운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시기는 그냥 내가 눈 밑이 신경 쓰이고 뭔가 미적으로 젊어지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눈밑 지방이 튀어나온 정도가 심해질수록 피부 처짐 자체가 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술 걱정으로 수술을 미루는 것은 별로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래도 이제 젊었을 때는 눈밑 지방 재배치, 나이가 들면 하안검,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40대에서 50대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어중간한 나이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 텐데요. 근데 결국은 어떤 수술이 가장 나에게 맞는지를 판단하는 건 상담을 하고 수술을 추천해주는 의사지, 사실 수술하는 분이 결정하기는 조금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수술하는 성형외과 의사도 추구하는 예쁜 눈밑의 기준 자체가 의사마다 다 조금씩은 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눈밑 애교살 자체가 굉장히 강조되는 게 가장 예쁘고 좋은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애교살보다는 이제 눈밑 지방의 확실한 재배치 혹은 제거가 컨셉인 경우에도 있거든요. 또 무엇보다도 피부가 이게 타이트하게 쫙 펴져야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구하는 눈밑의 모양에 따라서 선호하는 수술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즘 얘기하는 이제 듀얼 하안검이다, 라이트 하안검이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술법들의 이제 변형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지방 재배치는 눈 안쪽에 있는 결막으로 해결을 하고, 처진 피부 자체는 눈밑 전체 앞쪽부터 바깥쪽까지 쭉 절개하는 게 아니라 한 반 정도라든지 혹은 이제 눈꼬리 쪽만 절개를 해서 처진 피부 자체를 리프팅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쓰임새에 따라서는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와 외양각 보정 수술을 같이 병행을 해서 뭐 듀얼 하안검이나 라이트 하안검의 수술 효과를 같이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40대에서 50대 정도 피부 처짐이 조금 어중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방법을 쓰시거나, 혹은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고 뭐 어떻게 보면 경과를 본 후에 내가 피부 처짐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눈밑 수술에 있어서 수술 방법들이 갈리는 결정적인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는 피부 처짐 정도, 두 번째는 앞볼 지방의 처짐 정도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집에서 한번 보시고 나한테 눈밑 지방 재배치가 맞겠구나, 혹은 나는 피부 처짐이 어느 정도 많지는 않으니까 하더라도 듀얼 하안검 정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방문을 하시면 좀 더 좋은 상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 수술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